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의 스가 정부에서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꼭지 돌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겁니다. 교도통신은 이 조치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왔는데 지금 일본이 딱 그 꼴인 겁니다. 무엇보다 특히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 회담하는 큰 행사에서 이런 식의 떼쟁이 수법은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일본이 일본스러운 사건을 만든 건 비단 일본 정권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대중문화계를 이끌고 있는 유명 아이돌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망언을 뱉은 주인공은 일본 아이돌 그룹 뉴스 출신의 태고시 유아입니다. 그는 자신의 포토 에세이에서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의 인기 비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국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무서운 기세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죠. 또 만약 뉴스나 자니스 소속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트와이스처럼 다국적 멤버 구성으로 세계 진출을 시도했다면 지금쯤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아티스트들을 향한 질투의 눈이 멀어 자신의 실력이 딸리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국책으로 떴다는 추잡스러운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스가가 오든 말든 상관없고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빨리 매각하자, 그냥 BTS도 일본에 가지 말자 등의 반응으로 분노했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에 일본에선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일어나 일본 언론마저도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며 국내 네티즌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는데 대체 일본 열도에서 무슨 반응이 나온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차가워져도 한류 팬, 특히 아미들은 개의치 않고 일본 열도를 뜨겁게 만들고 있죠. 한국 네티즌들이 K-팝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일본 한류 팬들이 우리는 여전히 K-팝을 사랑한다, 제발 일본에 많이 와달라며 반응을 보여 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번 언택트 시대에 맞춰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운영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멕시코에서만 운영했던 지난 팝업 스토어와는 달리 이번엔 총 5개의 번영으로 확정했죠.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 공식 샵에 전용 페이지가 마련됐고 오프라인 쇼케이스에 참석하려는 일본 팬들의 경쟁률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 수많은 일본 팬들이 여전히 방탄소년단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K-팝에 빠져있는 팬들은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월요 문화면의 절반을 털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한 비결을 소개했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음악계의 상식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데뷔부터 성장해온 모습, 방탄소년단이 불러일으킨 영향과 성과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또 귀걸이를 하고 립스틱을 받은 성유동적 정체성이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와 같은 해외 언론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류 인기 비결 기획 기사에서 한국은 드라마부터 BTS, 트와이스 등 K-팝까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토양이 형성됐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일본을 앞지른 감이 있다고 전하며 일본의 대중문화계는 이미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한류는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본 대중문화 전문가들도 한류 콘텐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K-팝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 그룹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선전하고 있죠. 특히 양대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핫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건 물론 전 세계 인기곡 순위를 집계하는 글로벌 차트에서도 1에서 3위에 포진하며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게다가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가수 제이슨 데롤로의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이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리믹스에는 한글 가사의 랩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 가사가 포함된 곡이 핫백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2위는 다이너마이트가 차지하면서 방탄소년단은 5번째로 빌보드 핫백 1, 2위를 동시에 차지한 그룹이 됐습니다. 이렇게 싱글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이 정상 자리를 장기 집권하고 있다면 앨범 차트에서는 블랙핑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첫 정규 앨범 더 앨범으로 미국에서 약 11만 장의 판매고를 올려 빌보드 200 2위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데요. 이렇게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한국 그룹들의 곡이 나란히 1에서 3위에 포진하면서 K-팝의 기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들은 그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게다가 이를 분석하는 일본 전문가들도 이제 한류의 흐름을 걷잡을 수 없고 일본은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사히 신문은 한류 흐름도까지 내놓으면서 4차 한류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1차 한류는 2004년 배영준, 최지우의 겨울연가입니다. 이 작품으로 일본은 한국식 멜로드라마에 푹 빠졌죠. 2차 한류는 2011년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등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일본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시절입니다. 당시 이들은 일본 인기의 척도인 NHK 홍백가합전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3차 한류는 사나, 모모, 미나 등 일본 멤버들이 포함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일이고 4차 한류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와 방탄소년단을 이끌고 있는 최근입니다. 사실 1차 한류는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연가가 일본 드라마에는 없던 이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인기를 모았죠. 2차 한류는 한국 아이돌의 수준이 일본 아이돌을 넘어서면서 일으킨 흐름이고 3차 한류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아이돌 그룹에 일본 멤버들이 포함되면서 더욱 열광적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당시에는 도쿄의 코리아타운 격인 시노쿠보를 중심으로 치즈 닭갈비가 대유행을 하고 한국 화장품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4차 한류는 어떤 트렌드보다는 오롯이 한국 콘텐츠의 힘으로 만들어낸 흐름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의 1020 세대, 즉 젊은 층에 크게 어필하면서 인기를 얻었죠. 게다가 플랫폼 역시 일본의 방송사에서 수입을 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2월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 공개된 사랑의 불시착은 방영 내내 톱10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북한에 더 관심이 많은 일본에게 사랑의 불시착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내의 삶을 자세히 묘사했고 여기에 절절한 러브스토리와 코미디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본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됐습니다. 또 이태원 클라스는 젊은 세대에게 도전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무력함에 빠져있는 일본의 1020 세대에게 희망의 요소로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BTS까지 글로벌 인기에 편승해 일본 내에서도 호응을 얻었고 스크린에선 기생충이 일본이 이뤄내지 못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일본에서도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류가 단순히 회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여기에 힘입어 한국의 캐릭터들과 한국의 스트릿 패션 등 이제는 과거 일본에서 크게 관심 없던 분야들까지도 한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는 글로벌 1호점을 일본 도쿄에 오픈했는데 오픈 당시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개장 시간 전부터 약 2,000명의 고객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약 90% 이상이 10-20대 여성인데 이를 온라인 판매와 사전 현지 주소 등을 통해 일본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어피치 매장으로 차별화한 점이 주요 성공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스트릿 패션도 유행에 민감한 일본 1020 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아이돌이 착용한 모습 등이 SNS로 공유되며 일본 Z세대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순환인데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한국 패션, 한국 화장품처럼 한국에 관한 해시태그와 게시들이 상당히 많고 미디어에서도 도쿄에 있는 한국스러운 카페 모음이나 한국적인 인테리어 등 이미 한국스럽다는 멋있다라는 개념이 각인된 겁니다. 게다가 SNS와 함께 일본보다 앞서가는 OTT 서비스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1020 세대 이후에도 한류의 영향은 쭉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 일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스가와 같은 구구 세력들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한국을 존경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한류 콘텐츠, 소프트 파워를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문화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국격을 점점 높여갈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 방역 당국이 대규모 감염 확산에 대비해 전시 태세에 돌입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칭다오에서는 전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증가했다. 이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던 6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칭다오의 집단 감염 확진자 수는 12명이 됐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중에는 칭다오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오 모 씨가 포함돼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영중앙TV와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칭다오시 방역, 경제운영공장령도 소조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전시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칭다오시 당국은 코로나19 치료, 검출, 검사, 봉쇄 등 업무를 엄격하고 신속히 수행할 것이라며 인민전쟁과 총력전, 돌격전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칭다오시 당국이 집단 감염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감염이 발원지인 칭다오 흉부가병원 내 교차 감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칭다오 질병예방통제센터 소속 장파춘 위원은 이번 발병의 감염원은 칭다오 흉부가병원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지역사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차이나 뉴스위크 등 중국 현지 언론은 이 병원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실에서 소독 불량으로 코로나19가 퍼졌다고 보도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칭다오 흉부가병원의 CT 시설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소 24시간 생존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1차 집단 감염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1차 감염 외에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소규모 감염이 온라인상에서 부풀려져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칭다오시는 13일 기준 423명에 대해 핵산 검사를 했으며 190만 건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시는 향후 나흘내 칭다오 전체 900만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칭다오를 방문한 22만 5천 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칭다오에는 확진자 12명 외에 5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격리 관찰을 받고 있다. 변기물까지 마시다니 중국서 청소 직원 엽기 행동 논란. 중국에서 한 기업의 청소 담당 직원이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보여준다며 화장실 변기에 물을 마셔 논란이 일었다. 14일 중국 온라인 매체 벙파이 등에 따르면 이 청소 직원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기 물이 든 컵을 보여준 다음 물을 마시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이 직원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쭈그리고 앉는 형식의 변기 안에 있는 고인 물을 컵으로 떠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컵 안에 물을 모두 들이켰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는 이어 각 부서에서도 자기 업무를 완벽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일을 잘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반문했다. 동영상은 산둥성에 있는 한 사료업체에서 최근 촬영된 것이며 청소 직원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청소 담당 직원의 행동이 자발적이며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변기 물을 마신 직원이 모범 사원이라면서 이번 일은 그가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변기를 대소변이 아닌 물을 담는 용기로 보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은 사람은 누구나 다 존엄하다. 어떻게 변기 물을 사람에게 먹도록 하느냐? 수질이 음용 기준에 맞는다고 해도 여전히 변기 물이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어 또 욕먹을라 눈치 보는 중 BTS도 급수습.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을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이 분노하면서 중국 외천 지역에서 역풍이 부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습에 나섰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도를 넘어섰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는 등 자국 내 누리꾼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극단적 애국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주변국인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BTS 발언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질문에 관련 보도와 이번 일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며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며 평화를 아끼고 우호를 촉진하는 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인 샤커다오가 웨이보에 올라갔고, 지난 11일 일부 이어지던 BTS에 대한 누리꾼의 공격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BTS의 수상소감이 중국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고 보도했던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기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돼 현재는 기사를 볼 수 없다.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스의 기사의 경우 제목이 방탄소년단 발언이 중국 네티즌을 분노케 했다 해서 6.25 전쟁을 언급한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저격당했다로 다소 누그러졌다. BTS는 지난 7일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리더 RM이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언론은 이 발언을 두고 BTS의 양국은 한국과 미국을 의미한다고 보도했고,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국가존엄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한미원조로 부르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원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공교롭게 BTS의 발언은 중국인의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둔갑하면서 일부 과격한 누리꾼들이 거칠게 반응했다. 일부에선 미국과 갈등으로 과격해진 중국 누리꾼의 분노가 애꿎은 BTS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권 언론조차 중국 누리꾼의 행태가 편협하고 과격한 민족주의의 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도를 넘어섰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 악이 없는 말을 공격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또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정치적 지뢰가 깔렸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의 위험성이 연이어 지적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의 고립 정책에 맞서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된